자, 10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추이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거의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경우는요, 3주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지율 추이가 나오고 나서요, 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요, 윤석열 전 총장이 완주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박성현 부대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주하기가 힘들어 보입니까?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글쎄요, 지금 그걸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얼마 전에 이제 5.18 메시지도 냈습니다만은, 몇 가지 그동안 이제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정치 행보 또는 이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메시지 관리는 한계가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메시지가 본인과 그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사람, 국민들의 어떤 비판적인 어떤 질문, 논쟁, 이런 속에서 서로 이렇게 형성돼 나갈 때 그 메시지가 힘이 있는 것이지, 네. 그냥 툭 던져놓고 또 빠지고, 툭 던져놓고 빠지고,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 가지고는, 지지자들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든,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포장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은, 자기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고, 네.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네. 자,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엎치락 뒤치락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재명 지사 그리고 경쟁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이런 상상이 되는데, 소비자는 이제 내용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써보기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포장만 이렇게 자꾸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제 열린 이재명 지사의 포럼, 북적북적 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요, 민주당 의원의 약 5분의 1이 참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아마 이재명 지사 대세론으로 지금 기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 174명인데, 네. 그 중에 35명의 정의원으로 이름 올렸으니까 지금 몇 분의 1 되나요? 한 5분의 1 정도가 네. 되네요. 물론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참여된 데서 굉장히 고무적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여당 내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어느 정도의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경선 일자를 연기하느냐 연기하지 않느냐 논의도 지금 원안대로 계속 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이 또 출범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미 윤석열 전 총장과 통화를 했다면서 윤 전 총장이 지금 지지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의힘이 따라올 거라고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날인가 내가 전화를 갖다 받았는데, 이런저런 인사차 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불란세 드골이나 영국의 마가렛 태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순간을 제대로 잡고 자기가 모든 정열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래. 그건 의원이 붙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붙는 거지. 국민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따라 붙게 돼 있다. 자, 정청래 의원은요, 완주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이재명 지사는 나오려면 빨리 나오라라고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계속 이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자, 윤 전 총장의 등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도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출범하는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에 기조 발제자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숟가락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기본 시리즈라는 게 아주 전형적으로 평등주의 정책이거든요.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쟁의 결과 벌어질 불평등 참겠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들어와서 개입한다는 걸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분이 조국 사태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부당하다고 한마디도 안 했던 분인데 실적 없는 겁니다. 칼을 갖다가 그 칼을 이쪽 저쪽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정의 상징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고요. 자, 배수성 변호사님. 네. 저렇게 이 여당에는 나오려면 빨리 나와라. 그럼 너 오래 못 갈 것 같다. 막 이런 공격까지 받고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지지 모임까지 네. 지금 출범을 한 마당에 자꾸 이렇게 뭔가 좀 물 위로 드러나는 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뭐 누구나 알듯이 여당 대권 후보는 아니고 야당 대권 후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야당 대권 후보에서 지금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일 텐데 네. 국민의힘도 지금 내부가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좀 전당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무슨 그 서명수 의원도 뭐 탄핵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 안에서도 지금 어찌 보면 좀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등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제 조건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끝나서 지도부가 좀 갖춰지고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민의힘으로 갈 것인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때 본인 지지율이 유지될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고민도 해야 될 거고요. 네. 아니면 제3지 들어갔을 때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고 네. 아직까지 그 고민이 끝이 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가 자꾸 조금씩 떨어지는 건 네. 이제 국민들이 약간 지쳐가는 것 같거든요. 네. 윤석열 총장도 가타부타 좀 빠른 기일 안에 네. 등판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